예, 이번 시간에서는 23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 178페이지 보시면은 이 가로에서 양도 차익 나와요. 양도 차익에 대한 내용은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양도 가액을 먼저 보는데요. 앞에서 배웠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한 내용은 기준시가에 의한 내용과 실지 거래가에 의한 내용으로서 두 개로 구성됐다고 했어요. 그 내용으로서 소득세법 제100조에 대한 내용으로서 1항 봅시다. 100조 1항에서 동그라미 1번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내용에 따라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밑에에서 96조에서 동그라미 1번 1항 봅시다. 1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했으니까 양도가액의 원칙은 뭐다? 실가다. 실가니까 필요경비도 실가로 가서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구한다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위에서 100조에서 동그라미 2번 2항 갑시다. 2항에서 동그라미 1번 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한다. 기장이란 말은 기록하여 장부에 적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히 합시다.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하거나 한꺼번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말하냐면 상가 건물을 말합니다. 상가 건물은 일괄적으로 취득해서 일괄적으로 파는 거죠. 그때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따로 계산, 건물 따로 계산이다. 라는 의미로서 구분 계산한다 이렇게 나오죠. 상가 건물을 팔 때는 토지 따로 계산, 건물 따로 계산하여서 양도소득세 계산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사망에 대한 내용은 숫자가 나오죠. 여러분 시험에서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은 맞게 나오니까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아는 것은 4번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4번에 대한 내용 볼 때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분명치 아니한 때는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 계산한다. 여기서 안분 계산이란 말은 기준시가로서 안분 계산 배분한다라는 뜻이 안분 계산의 뜻이에요. 자, 이제 내용을 이렇게 봅시다. 토지, 건물, 상가 건물을 일괄적으로 팔았어요. 일괄적으로 양도했는데 그때 양도 가액이 팔았던 가액이 2억이었다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상가를 팔았으니까 계산에 대한 이로서 토지 양도가액 정하고 건물 양도가액을 정해가지고 따로따로 구분 계산해야 되는데 구분하기가 분명치 않아요. 구분하기가 분명치 않다고 한다면 뭘로 배분시키냐면 기준시가로 배분시켜요. 자, 여기에서 기준시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국가가 정해준 가격이니까 있겠죠.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이 금액으로서 5천만 원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금액이 여기도 5천만 원 합시다. 5천만 원 이렇게 해보죠. 이랬을 때 여기에서 요 토지에 대한 내용은 총괄적 가액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괄적 양도가액에서도 50%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토지가액은 얼마로? 1억. 또 건물에 대한 내용도 여기 총괄적 가액에서 50% 차지하고 있죠. 그럼 일괄적 취득가, 일괄적 양도가액에서도 50%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건물가액 얼마? 1억. 이런 내용으로서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분명치 아니한 때는 기준시가 비율로서 안분한다, 배분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양도가액.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의 뜻은 아까 했던 내용대로 알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분필을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 이랬을 때 돈 들어온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죠. 돈 들어온 금액이니까 양도가액. 이러잖아요. 그럼 양도가액의 뜻은요. 돈 들어온 금액이다. 양도 시점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총 수익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도가액은 돈 들어온 금액이니까 총 수익금액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하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분을 위해서 법이 나와요. 그 내용의 문장은 이렇게 표현되죠. 표현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실지 거래가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는 돈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런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실지 거래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 문제 키에 대한 내용으로서 실지 거래가가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온다 할지 아니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세무서장에게 맡겨주는 거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그 가액을 정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저희들은 추계 결정을 해요. 이 추계 결정 순서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결과적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매매 사례가, 매매 사례가도 없으면 감정가, 감정가도 없으면 시계 대입한다라는 내용으로서 환상가 하는데 이 시계에 대입한다라는 내용으로서 환상가에 대한 내용의 식에 대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이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풀더라도 3분 정도 걸려요. 여러분들이 풀면은 7분 걸립니다. 괜히 7분 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을 산출했는데 그 답에 대한 내용이 숫자 1, 2, 3, 4, 5 선다 1, 3, 4, 5회가 그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황당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푸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는 틀려주세요. 그리고 환상가에 대한 내용의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환상가 이 단어 나오고 또 환상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면 국가가 정해준 가격으로서 기준시가 이런 순으로 가는 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101동이었고 그리고 층수에 대한 내용 1층이었고 평수에 대한 내용도 40평으로서 같아요. 그러면서 3일 전에 101호가 팔렸는데 이때 101호에 판매된 가액, 양도가액은 7억이었어요. 3일째 된 날에서 115호를 어떤 사람이 팔았는데 이 115호를 판 사람은 나는 얼마 팔았는지 몰라 이렇게 했어요. 이랬을 때에 여기 보니까 동 같죠. 층도 같죠. 평수도 같죠. 3일 전에 팔렸으니까 가격이 어떨까요? 유사하죠. 유사한 가격으로서 해주겠다라는 의미로서 하고 매매 사례 가격이에요. 합당하죠. 그리고 매매 사례가 없다면 감정가 하고요. 감정가에 대한 내용에 또 없다면 시계에 대입한다 환상가. 환상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면 기준시가 이런 순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상으로서 문장을 딱 가보니까 실제 거래가가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추계결정 순서는 매, 감, 환, 기 요 순서로서 아시면 돼요. 매감, 환기, 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양도가액에 대한 추계결정은 환상가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로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양도가액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따로 나왔어요. 양도가액에 대해서 분명치 않다. 불명하다. 이렇게 따로 나왔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환상가에 대한 내용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으니까 매, 감, 기 요 순서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연상에 의해서 기억할 때는 매일 감기 걸려서 양도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가 없다면 매일 감기 걸린다. 매, 감, 기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179페이지 보시면 B번에서 나온 내용으로서 특수 관계자와 간의 거래예요.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다. 그랬으면 돈 들어온 금액은 저가로서 낮은 금액이죠. 양도가액이 낮게 되면 요 가액이 낮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 세금액도 낮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의 회피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세금을 부당히 회피한다는 거 보고 부당행위 계산 그래요. 이러한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낮은 금액에 대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고 뭘로 하겠다? 시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가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숫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숫자적 내용으로서는 맞게 나오니까 그 숫자는 버리세요. 교재 179페이지 보시면 B번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이 내용에 따라서 1번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해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그러면서 가로에가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숫자 나오는데 그 숫자는 맞게 나오니까 버리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아니면 부당행위 계산 이 말 나왔으면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다. 어떤 데나 나왔을 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아니면 부당행위 계산 이 말 나왔으면 시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을 정해요. 양도가액의 원칙은 실지 거래가에 의한 총 수익 금액 양도가액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으면 매, 감, 기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였으면 그때는 시가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을 정해졌으면 이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를 빼죠. 희생된 가치에 대한으로서는 필요 경비라 그래요. 여기에 대한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취득가 있겠죠. 그리고 취득 후에 지출로서 실질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 있어요. 이렇게 실질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저희들은 자본적 지출 그럽니다. 자본적 지출은 취득 후에 지출로서 실질 가치를 증가시켰으니까 양도가액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커진 만큼의 희생된 가치로서 필요경비로 넣어져요.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에 해당된 내용인데 설명드리면 보세요.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로서 취득하였다면 취득가 나오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음으로써 취득 후에 불편함이 있음으로써 이용 편의를 위해
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을 4천만 원 들여서 설치했어요. 그랬으면 가치는 증가되겠죠. 이렇게 설치하고 팔았을 때 이 가액이 10억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설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팔았을 때 이 가액이 7억이었다. 그러면 돈은 얼마가 더 들어왔냐면 3억이 더 들어오죠. 이 3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가 뭘까요? 4천만 원. 이게 자본적 지출. 취득 후의 지출로서 실질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로서 양도가액이 커졌으니까 커진 만큼 희생된 가치로서 필요경비에 넣어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도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양도가액이 커지니까 필요경비에다가 넣어줘요. 이제 아는 것은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됐다는 걸 알겠죠. 그 내용에 따라서 교재 179페이지 밑에 보시면 필요경비 해가지고 박스 나오죠. 그 박스에서 취득에 든 실지 거래가액 이게 바로 취득가죠. 그리고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취득가를 먼저 봅니다. 취득가 먼저 보는데 먼저 내용을 읽어볼 때에 취득에 든 실지 거래가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A번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면요. 여기 봅시다.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분필을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고 했어요. 요 10원에 대한 내용이 취득가 되겠죠. 취득가 이 10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사가지고 온 금액이에요. 사가지고 왔으면 10원이잖아요. 이게 취득가잖아요. 그럼 사가지고니까 구입대금에다가 온 비용을 합친 금액이 10원이잖아요. 자, 온 비용까지 더한다라는 내용으로서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이 취득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부대 비용의 뜻을 알 수 있겠죠. 부대 비용의 뜻에 대한 내용은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을 보고 부대 비용 그래요. 와야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대 비용의 뜻은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취득가액에 들어갈 거, 들어가지 않을 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라고 거기에다가 적어줬죠. 18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박스 안에다가 화살표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대 비용이란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을 말한다라고 적어놨어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취득세 어떨까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 취득세를 납부해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다시 재산세 어떨까요? 재산세는 보유세금이죠. 보유세금은 매년마다 과세합니다. 매년마다 과세하니까 이건 사용 가능 이후의 비용이에요. 가능 시점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면서 재산세는 들어가지 않는다. 결과적 내용으로서 보유 관련 세금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도 보유 세금이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로 되겠죠. 지역자원시설세도 보유 세금이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상속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볼 때 상속세는 취득 관련 세금이에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도 취득 관련 세금으로서 취득세, 필요경비 넣어주고 상속세까지 필요경비 넣어주면 이건 이중공제예요. 이중공제이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증여세에 대한 내용도 취득 관련의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주죠.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거기 옆에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다가 적으세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X, 상속세, 증여세 X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적었다 치고 그 밑에 두 번째 점 보죠. 두 번째 보니까 법무사 수수료, 이거 어떨까요? 법무사 수수료 비용을 지급해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법무사 수수료 비용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취득 시 중개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번. 비번에 대한 내용은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여기에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들어가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소송비, 화해비용에 대한 내용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D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여기서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이 말은 할부 거래를 말합니다. 할부 거래. 할부 거래를 말하니까 이제 할부 거래 이었을 때 거래가액을 확정 지을 때는 현찰로 지급했던 가액 현금가에다가 이자 금액을 더해 가지고 거래가액을 확정 짓겠죠. 우리는 그 확정된 거래가액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취득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겠다? 이자 금액이 포함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뒤에 보시면 취득가에는 이자 금액이 포함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시죠. 여기에서 이제 이해는 하였으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 풀 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시험에서 할부 거래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법적 내용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법적 내용 그대로에 대한 내용이 당사자 약정에 의한, 이거예요. 이제 문장을 가볼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이 말이 나왔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할부 거래다 생각하시면서 취득가에는 이자 금액은 포함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조심하실 점으로서 지급기일로서 발생된 이자, 지급기일의 이자니까 지연이자,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은 자기 잘못된 금액이니까 포함되지 않겠죠. 지연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의할 것으로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당의 계산, 이 말 나왔으면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로 한다겠죠. 여기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시가를 초과한 금액, 이렇게 나왔으면 이 초과된 금액에 대한 내용을 없애줘야, 제외시켜줘야 시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부당의 계산 아니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 말 나왔을 때 시가 초과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서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의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유기간 중에 취득 관련 쟁송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된 단어는 뭐냐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이에요. 자, 문장에서 이렇게 쭉 글자가 있으면서 뒤에 애가 타 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 경비 산입. 이 말이 있다면, 여기까지로 끝냈었다면, 내용을 볼 때 타소득 금액에 필요 경비에 넣어주고 양도소득에 필요 경비에 또 넣어주면 이거 몇 번 공제냐? 2번 공제예요. 2번 공제니까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소득 필요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필요 경비에 산입 이렇게 나왔으면 끝말은 뭘로? 불포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원인은요, 이중공제 방지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 합시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 대한 이유로서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된다.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요 전체에 대한 내용이 취득 시 쟁송에 관련된 소송 비용이었어요. 전체 소송 비용이니까 필요경비에 들어가겠죠. 또 다시 이제 이 안에 일부적 내용이 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됐어요.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넣어주고 또 타소득 필요경비 넣어주면 2번 공제죠. 2번 공제니까 이렇게 끝났다면요. 제외. 이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요. 포함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된 것이 바로 그 문장이에요. 거기서 포인트는요. 타소득 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 산입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181페이지에서 맨 위에 첫 번째 점 취득 관련 쟁송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다시 그 밑에서 보유기한 중에 취득 관련 쟁송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을 사업 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끝났죠. 그때는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불포함 되겠죠. 다시 세 번째 점 취득하는 쟁송인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이렇게 나왔으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산입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으로서 이 세 개에 대한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지에서 특수한 경우에 취득가액 결정 첫 번째 점 취득에 든 실지 거래가가 알 수 없다 이거 배웠죠. 실지 거래가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매, 감, 환, 기 매매사료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순 그리고 그 밑에 네 번째 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상가 건물에 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판단 얘기죠. 토지 건물로서 일괄적으로 팔았다. 그때의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해서 기록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분명치 않다면 아까 배웠던 내용으로서 기준시가 비율로서 안분한다. 이렇게 나와주죠. 그리고 니은에서 자본적 지출. 자본 지출의 뜻은 취득 후의 지출로서 실질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에 대한 내용이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쭉 볼 때 그 문장에서 계량 단어가 나온다면 이 계량 단어에 의해서 가치가 증가된다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계량 단어가 있으면 그 문장은 자본적 지출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운동할 때에 초과 지붕을 스레트 지붕으로 계량하다 이랬으면
가치는 증가되기 때문에 계량 단어가 있으면 그 문장은 자본적 지출. 또 이용 편의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문장도 자본적 지출. 이용 편의에 대한 예로서 건물 경우에 대한 예로서 예를 들면은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됐으면 가치 증가되니까 이용 편의 나왔으면 자본적 지출. 용도 변경 나왔어도 자본적 지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조심하실 점이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 조심하세요.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은 취득 후의 지출로서 원상 회복되는 지출이에요. 원상 회복이니까 옛날과 같죠. 옛날과 같으면 양도가액이 커지지 않아요. 커지지 않으니까 필요 경비, 희생된 가치로서 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또 능률 유지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옛날과 같죠. 그럼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양도가액이 커지지 않음으로써 희생된 가치에 늘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하나 기억하세요. 문장에서 수익적 지출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 문장에서 지문이 엄청나게 길었는데 그 문장에 포인트된 단어로서 원상회복 아니면 능률 유지 이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수익적 지출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자본적 지출의 예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점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읽어드리면 자산을 취득 후로 나왔으니까 자본적 지출. 쟁송 있는 경우로서 그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유된 비용, 소요 비용, 하해 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그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죠. 자본적 지출로서 포함되고요. 두 번째 점에서 막 밑에 줄 첫 글자 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수용되는 경우부터 시작하죠.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유된 소생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끝났다면 그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결해서 산입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 하면은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서 포함된다 라는 예로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점 두 개에 대한 예로서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죠. 재개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지급함으로써 가치는 증가되겠죠.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점에서 먼저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이용 편이 나왔죠. 자본적 지출. 두 번째의 문장에 대한 예로서 한 문장으로서 속줄이에요. 그 속줄 내용을 거기에 오른쪽으로 약간 가보니까 이용 편이 나왔죠. 그 다음에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한 문장으로서 속줄 나오는데 이 속줄 내용은 공법적 내용이에요. 공법적 내용이니까 세법에서는 설명 못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키만 잡아줄게요. 문장을 쭉 가볼 때 그 문장에서 수익자 부담금, 환지 청산금 이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장은 자본적 지출 이러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디귿 양도 비용. 이 양도 비용에 대한 내용은 세법적 내용이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양도 비용의 뜻을 먼저 보죠. 뜻에 대한 내용은 양도 시 소요된 직접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비용 이렇게만 나왔다 합시다. 양도 시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만 나왔다면 앞에서 직접
간접 이 말이 없음으로써 직접 비용, 간접 비용을 다 포함한다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양도비용의 뜻은 양도시에 소요된 직접 비용을 말한다 라는 의미로서 직접이란 단어를 붙였죠. 이 말은 직접 비용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간접 비용에 대한 내용은 양도 비용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직접 비용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직접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록되지 않은 나머지의 비용들은 간접 비용으로서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접 비용에 대한 내용을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줍니다. 그 기록된 비용이 직접 비용. 기록된 내용을 본다면 계약서 작성비, 공증비, 인지대,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증권거래세 밑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채권 나오고 그 문장 끝에서 매각 차손, 채권 매각 차손에 대한 내용이 직접 비용입니다. 여기에서 대출이자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건 간접 비용이에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에 대한 내용을 구별하려면 거의 적어진 직접 비용을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되겠는데 여기는 참 까다로울 거예요. 여기는 참 까다로우니까 이 법이 나왔던 법률적 이유, 취지에 대한 내용을 알면은 이 내용을 금방 간단한 단어로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의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은 이런 뜻이죠. 상대편의 총 수익 금액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한다면 여기에서 여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을 임대하여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임차인들은 이제 이 임대인에게 월세 금액을 주겠죠. 이랬을 때 이 월세 금액에 대한 내용을 임차인들의 필요 경비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자기가 지급된 월세 금액을 다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임대하여 줬던 사람의 총 수익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상대편의 총 수익 금액을 알기 위해서 지급된 용역비,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양도 비용으로서 필요 경비에 넣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세무사분들이 자기의 총 수익 금액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할까요? 아니겠죠. 이 사람들도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세무사분들에 대해서 지급했던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 했으면 우리는 필요경비로서 신고해 줌으로써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와져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대편에게 지급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양도시 직접 비용에 넣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간결하게 이렇게 하세요. 양도시 직접 비용에 대한 내용은 상대편에게 지급된 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채권의 매각 차손이다. 이러면은 직접 비용에 대한 내용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계약서 작성비. 계약서 작성비 수수료죠. 포함되겠죠? 인지대, 수입인지, 수수료의 칼이죠. 포함될 것이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이건 세무사에게 지급된 수수료죠. 포함될 것이고 변호사에게 지급된 수수료로서 공증비. 공증비도 포함되겠죠. 또 감정평가사의 수수료. 이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소개비. 소개비에 대한 수수료죠. 포함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출이자 어때요? 대출이자 수수료입니까? 아니죠. 간접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사비용. 이사비용에 대한 내용도 수수료 아니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러분들은 아는 것은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쉽게 풀어질 거예요. 이런 예로서 하는 것이 양도 비용이고, 그리고 또 오른쪽 페이지 183페이지에서 참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실지 거래가로서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묶어준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실지거래가 필요경비에 해당된 것,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섞어가지고 필요경비인 걸 찾아라,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오니까 아닌 것을 따로 또 묶어줬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 부당행위 계산, 부당행위 계산 이렇게 나왔으면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이 시가니까 시가 초과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2번 도장, 도장이란 말은 자기의 인감 도장이 아니라 페인트 칠을 말합니다. 페인트 칠했다 해서 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될까요? 그렇지 않죠. 도장에 대한 내용도 수익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3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세금으로서 포함되지 않고, 상속세, 증여세는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4번, 5번 수익적 지출 포함되지 않죠. 또 문장에서 원상회복, 능률 유지 나와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간접비용, 간접비용은 양도비용에 대한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이자는 간접비용이니까 포함되지 않고, 지연이자는 자기 잘못했던 금액이니까 포함되지 않고요. 위약금, 위약금에 대한 내용도 자기 잘못된 금액이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타 소득 금액 산출 시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끝났다면 포함되지 않는다. 조심하실 점으로서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포함된다. 이런 의미로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문제로서 볼 때에 22의 문제인 22의 문제인 4번 문제 갑시다. 4번 문제 184페이지인데요. 184페이지에서 4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 금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의 키는 필요경비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라. 이게 문제의 키죠. 문제 키 빼냈으니까 선다 볼 수 있겠죠. 선다 가볼 때에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대출 금액의 이자, 대출 이자는 간접비용으로서 들어가지 않죠. 답은 1번. 2번 거기에 쭉 가니까 채권 나왔죠. 끝에 가니까 매각 차손, 채권 매각 차손에 대한 내용은 양도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의 산입. 3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이용 폐이 나왔죠. 자본적 지출. 4번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이건 세무사에게 지급된 수수료죠. 수수료에 대한 으로서 양도시 직접 비용으로서 양도비용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5번에 대한 내용도 중개사에게 지출한 수수료죠. 수수료니까 양도시 소유된 직접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겠죠. 그 다음에 5번 2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자,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는 내용으로서 1번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이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수수료니까 양도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나온 말이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 산입되고 3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이용 편이 나왔죠.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 산입되고 4번에서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에 사업 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타 소득에 필요경비 넣어주고 양도소득에 필요경비 또 넣어주면 이중공제에 대한 이로서 포함되지 않겠죠.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겠으니까 답은 4번. 그리고 5번에서 직접 지출한 공정비, 변호사 수수료에 대한 이로서 직접 지출했던 비용이니까 양도 비용으로서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까지 살펴봤어요. 필요경비에 살펴봤으니까 이제 필요경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면 양도차익 나오겠죠. 양도차익 나왔다 치고요. 거기에서 차장, 장기보유 특별공제합니다. 양도소득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공제된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소득 금액은 차익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에 대한 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 191페이지 보세요. 191페이지 보시면 양도소득 금액 나오는데 거기에서 양도소득 금액의 뜻이 박스에 적어졌어요. 이 박스에 대한 내용이 바로 양도소득 금액의 뜻에 대한 으로서 법전 내용입니다. 읽어드리면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 이 총수익금액에 대한 양도가액이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공제하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공제했으면 양도차익 나오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결국적으로서 양도소득 금액은 니꼬루,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겠죠. 여기에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합시다.